하나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하나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2025년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결과는 분명 실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즌을 관통한 키워드는 선발 야구였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코디 폰세는 9위, 탈삼진, 2이닝 소화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리그 최상위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하나 마운드의 기준점을 한 단계 끌어올린 투수였습니다. 그렇기에 시즌 종료 후 하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된 폰세와 이별을 하게 되었고 폰세와의 결별은 많은 팬들에게 축하할 일이자 동시에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들어온 새로운 이름,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투수가 바로 윌켈 에르난데스입니다. 에르난데스는 총액 90만 달러,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65만 달러, 인센티브 15만 달러의 조건으로 하나와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화는 즉시 리그를 지배할 확정 에이스가 아니라 리스크와 가능성을 함께 안고 가는 투수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KBO 외국인 투수 시장에서 100만 달러를 꽉 채운 계약이 결코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90만 달러라는 금액은 철저하게 계산된 베팅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폰세가 보여줬던 압도적인 첫 시즌 임팩트를 그대로 기대하기보다는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자원인지 그리고 KBO 환경에서 성장 여지가 있는지를 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1999년생 만 26세의 젊은 우완 투수로 베네수엘라 출신입니다. 2015년 LA 에인절스와 계약하며 프로무대에 발을 들였고 2017년에는 이안 킨슬러 트레이드 당시 유망주 패키지의 일원으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로 이적하며 한 차례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에르난데스는 분명 선발 투수로서 장기적인 육성 계획 아래 놓여있던 자원이었고 실제로 마이너리그 커리어 내내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해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메이저리그 등판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한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KBO 시선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싱싱한 어깨라는 장점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혹사 이력이 많지 않고 선발 루틴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분명 플러스 요인입니다. 9위를 살펴보면 에르난데스의 직구는 평균 92에서 93마일, 우리 기준으로는 148에서 150km 수준을 형성하며 최고 구속은 96마일, 약 154km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KBO 기준으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패스트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구속 그 자체보다는 회전수와 타자 체감 구위인데 에르난데스의 직구는 압도적이라기보다는 묵직한 타입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변화구 구성은 커브와 체인지업이 중심인데 커브는 아직 완성도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고 체인지업은 감각은 있으나 경기마다 기복이 존재합니다. 즉, 이 투수는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직구를 중심으로 카운트를 잡고 변화구로 타이밍을 빼앗는 전형적인 파워피처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구에 대한 평가는 커리어 전반에 걸쳐 엇갈립니다. 초반 마이너리그 시절에는 볼넷이 많고 제구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한 시즌이 바로 2023년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산하 상위 싱글 A 웨스트 미시간에서 에르난데스는 평균 자책점 3.65, WHIP 1.1을 피안타율 2할이푼을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즌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제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될 경우 상대 타자들이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볼넷을 억제하면서도 약한 타구와 땅볼을 유도해 이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었고 하나 스카우트진이 에르난데스를 다시 주목하게 만든 결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적은 솔직히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5년 트리플 A 톨레도에서 에르난데스는 34경기, 그중 19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7패, 평균 자책점 4.8을 기록했습니다. WHIP는 1.43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고 9이닝당 탈삼진은 7.6개로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KBO에서 확실히 통한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합니다. 최근 2년간 마이너리그에서 23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선발 투수로서의 내구성을 증명했고 시즌을 통째로 운영할 수 있는 체력적 기반은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필요합니다. 팬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기준점, 바로 코디 폰세입니다. 폰세는 단순히 성적이 좋았던 투수가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를 지배할 수 있는 투수였습니다. 삼진으로 위기를 끊어내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스스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던 유형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에르난데스가 폰세를 그대로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화 역시 그런 기대를 전제로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화의 계산은 보다 실용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즉시 에이스가 아니라 2선발로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느냐, 그리고 KBO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결국 2026 시즌 에르난데스의 성패를 가를 요소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KBO 공인구에 대한 적응입니다. 미끄러움과 타구 반발력에서 오는 미세한 차이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둘째는 스트라이크 존 활용 능력입니다. KBO 특유의 존을 얼마나 영리하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볼넷 관리와 이닝 소화 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2023년에 보여줬던 피안타 억제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재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린다면 에르난데스는 단순한 대체 자원을 넘어 충분히 계산이 서는 외국인 선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재영입된 요나단 페라자와의 베네수엘라 듀오 구성입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언어와 문화가 통하는 동료의 존재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시즌 초반 불필요한 흔들림을 줄이는 데 있어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윌켈 에르난데스는 코디 폰세처럼 리그를 지배할 확정 에이스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젊고 아직 소모되지 않았으며 분명히 다듬을 여지가 남아있는 투수입니다. 2026년 한화의 선택은 즉시 완성형이 아닌 성장형 배팅에 가깝습니다. 그 배팅이 성공으로 기록될지 혹은 아쉬운 선택으로 남을지는 결국 대전 마운드 위에서 한 경기 한 경기 쌓여가는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오며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